지난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서방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루블화 환율, 주식시장 및 인플레이션을 모두 안정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러시아가 10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채무 불이행을 했지만 러시아에 위기가 닥쳤다는 조짐도 없습니다. 외국 기업들의 잇따른 철수에도 불구하고 돈이 많아진 러시아인들로 식당과 매장들은 여전히 넘쳐납니다. 이렇게 서방 제재를 비웃던 러시아가 실제로는 붕괴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제프리 소넨필드 예일대 경영대학원 교수의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를 석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상쇄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러시아 정부의 발표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유리한 통계만을 받아들이고 불리한 통계는 발표하지 않거나 심지어 조작한 사례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석유 천연가스 수출액을 침공 초기인 3월에 공개한 뒤 2달이 지난 5월에서야 발표했는데요. 지난 5월 러시아 정부가 발표한 석유 천연가스 수출액은 3월과 비교해 절반 이상 감소했습니다. 보고서는 에너지가 수출의 60%를 차지하는 러시아가 유럽으로 가는 가스 공급을 줄이면 더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유럽의 경우 천연가스 수입의 46%를 러시아에 의존하지만 반대로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 83%가 유럽으로 향합니다. 러시아가 유럽으로 가는 가스 공급을 줄이면서 가스 수출도 사상 최저 수준으로 급감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유럽으로 가스 수출이 어려워지자 러시아는 아시아로 눈을 돌리고 있지만 아직 비중은 미미합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중국에 165억 세제곱미터의 천연가스를 수출했는데 러시아가 유럽에 보내는 천연가스 1,700억 세제곱미터의 1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또한 천연가스는 수출을 위해서 대규모 설비 건설이 필요한데 러시아에서 수출국으로 향하는 가스관은 대부분이 유럽을 향해 있습니다. 석유 수출도 급감했습니다. 러시아산 우랄석유와 브렌트산 석유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에 비슷한 가격에 거래됐지만 지금은 러시아산 우랄석유가 $35 정도 가격이 낮습니다. 수입이 급감하면서 러시아 국내 산업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도 대러시아 수출은 올해 4월까지 총 40억 달러로 지난해 월 80억 달러 수준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급감했습니다. 서방 제재가 강화되면서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무역 상대국들도 러시아 수출을 그만큼 꺼려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지역을 장악한 후 서방의 경제 제재 속에서 살아남은 경험이 있는데요. 당시 푸틴 대통령은 일부 수입품을 국내 제품으로 대체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산업은 반도체와 같은 첨단 기술이 담긴 제품은 절대적으로 수입에 의존해왔죠. 이런 문제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분야는 자동차입니다. 러시아의 자동차 판매는 월 10만 대에서 2만 7천 대로 줄었고 부품 부족 등으로 생산량이 정체됐습니다. 수입 부품에 의존하던 러시아 자동차 산업은 결국 에어백이나 잠금 장치 브레이크가 없고 수동 변속기만 있는 자동차를 내놓고 있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기업들이 러시아를 떠나면서 자본 유출과 고용 감소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1,000개의 글로벌 기업들이 자진해서 러시아 사업을 축소하거나 철수했다고 밝혔는데 이들이 고용하고 있는 규모가 500만 명에 달하며 약 6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 가치를 지녔다고 추산했습니다. 국제금융협회의 연구를 이끄는 클레이 로어리는 올해 러시아 경제가 5에서 10% 위축될 걸로 추산하며 경제적으로 끔찍한 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자들도 자국 경제가 올해 4에서 6%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의 엘비라 나비울리나 총재는 지난주 기자들과 만나 경제 하락세가 시간이 흐를수록 더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방 국가들 역시 시간은 우리 편이라며 러시아와의 경제전쟁 장기화를 대비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5개월이 지난 러시아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상 여의도 튜브였습니다.